집이 나갔어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이러지 말고 저집 반대 가서 좀 보고 가세요. 일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 큰 돈 아니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자, 조금만 뒤에서 찍어주시고 우리요? 일찍입니다.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책임지셨잖아요. 자, 어제 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이제 무죄 선고받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이틀 계속 이 산불 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찾아가서 주민분들 만나고 뭐 이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검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상고를 했다. 이건 어제도 좀 예상이 좀 됐었죠. 대법원 가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정해졌군요. 이 소식 속보로 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 어제 오늘 행보 좀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2심 판결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고 김문기 전 처장 알았느냐 몰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 발로 약간 전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국민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예상 못했던 거죠. 헌법기관으로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고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기 처장 2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2번 죽였다? 예, 전 2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나 김문기 처장 같은 분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판사라는 분들이 그런 거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어 사전은 찾아보고 법조문은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 판결에 대해서 강한 좀 반발, 어떤 비판 이런 입장들이 이제 여당 그리고 뭐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를 꺼내놨네요.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 무죄 소식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의 반응, 이게 알려졌는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판결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 고 김문기 처장이 2015년 1월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 따님에게 남긴 영상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 쳤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저는 1심 판결 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법원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중간에 중략하고 조작한 거지요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에서는 이걸 지금 정면으로 뒤집어서 결국에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모든 발언은 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예. 그동안에 김문기 몰랐다를 우리가 수차례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의 주어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항소심 법원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의 반응 이것도 알고 유동규 씨도 불만 표시라고. 네. 약간 좀 글쎄요. 뭐 어차피 판결은 사실은 승복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걸 하지만 여권 내에서 약간 이런 약간 지적, 약간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죽음의 이제 원인을 아무래도 뭐 이 사건이 뭐 주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슬프고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뭐 2심이 끝났으면 사실심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법리만이 남았으니까 이제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풀어주는 조금 성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 김무기 전 초장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 제이수에 알았느냐 몰랐냐 뭐 이거였잖아요. 쟁점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를 같이 쳤느냐 안 쳤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여기에 사진이 등장을 하거든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있었어요. 근데 우선 실제 사진은 아래쪽 사진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의원 한 분이 이제 뭐랄까 이게 확대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명 있는 사진으로 조금 뭔가 확대를 해서 뭐 공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해외에서 한꺼번에 포즈주에 찍은 것 이거는 골프를 같이 쳤다는 자료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거잖아요.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 이거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요. 그러자 오늘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송영훈 전 대표. 그러면은 저 골프장에서 찍은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 확대한 부분을 저 국민의힘 쪽 의원 한 분이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근데 이제 그게 2심 재판부는 조작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조작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걸로. 그러면은 조작이잖아요. 그럼 조작한 사람은 처벌받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다 보니 저렇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논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2021년이죠. 박수영 의원이 저 사진을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처장, 유동규 씨 등등 있는 저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보여줬는데 저건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저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저 모자에 골프 칠 때 골프 공을 식별하기 위한 볼 마커가 모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당시에 김문기 처장 등등과 골프 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예. 아니 클로즈업을 하면은 조작한 겁니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고 이건 일반 국민들께서 벌써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해서 저 과태료 통지서 보내면 거기에 있는 사진은 확대해서 보내는 건데 그거 조작한 거냐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이 문제의 발언은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라고 하면서 조작한 거지요 라고 하는 거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나는 골프 안 쳤다는 얘기도 누구나 들려요. 그런데 저것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에 향해 가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 사실은 여당 내에서 이런 지적을 오늘 많이 했는데 뭐 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온 것이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이 1심인데 2심은 그냥 무죄예요. 그리고 네. 유죄라고 판단했던 몇 가지인데 그건 다 무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집혔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상식적으로는 예. 우리 송 변호사,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예. 약간 일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 볼 때 이걸 골프를 안 쳤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뭐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부의 설명만을 위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진을 확대한 그 자체를 조작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아니라 골프를 쳤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준 그 행위, 국민의힘의 행위가 조작이다. 조작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이지 예. 이 사진이 조작됐냐 안 됐느냐 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 검찰의 공소장이 좀 약간 작성의 어떤 완결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때 정확한 의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거 아닌가? 법원에서 요청을 했죠. 좀 예, 변경하라고 예,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검찰 쪽에서 어떤 수사 과정에 조금 뭐가 좀 부족한 분이 혹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약간 그런 판단이신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오늘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여당에서 또 재판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거기다 약간 어떻게 보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습니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 사실이라도 보충 설명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가 사무됐다. 이게 여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었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은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헌 혐의 그중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런 걸로 의원직 방탈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이 정치인들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이 책임을 지게 됐던 분들이 아니 이거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판결대로라면은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제 판결대로면은 그동안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어떤 사례들이 유형적으로 많이 있냐면요. 주로 이제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공약 추진에 대해서 뭐 확약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내가 하는 경우가 그거를 관철시켰는데 약속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건 선거 때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뭐 잘 검토해 보겠다, 뭐 협조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처벌 받은 예가 있어요. 2009년 3월에 당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에 관해서 국토부로부터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국토부에서는 뭐 잘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돼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자, 선거 후보자가 중요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게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다면은 그게 실제로는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건 거울을 뒤집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어제 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그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고 의견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그 경기도 국감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였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의견의 표명입니까?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본인의 의견을 좀 어제 오후에 올렸어요. 이런 내용이군요. 보겠습니다.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뭐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 새삼 떠올랐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여당에서는 아마 무죄가 나올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약간 당혹스러워한다, 당황했다라는 이런 뭐 분위기 전달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야 이게 도대체 되는 겁니까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 건데 김상일 평론가 여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꺼내겠네요 지금요. 그럼 그렇죠. 이 부분 가지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의 사적 발언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모든 판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전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는 개인의 어떤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이걸 해석해라. 이런 게 이제 대전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선법을 왜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든 초기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법 이유가.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판결의 추세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인 건데요. 일단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진실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이 진실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세 자체도 어땠냐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 형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판단들을 보면 대통령 관련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관련도 그렇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기본권을 더 이제 중요시 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권력자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적 일을 했을 때 이것도 개인적인 것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 차원으로 국가라는 큰 권력과 개인이 맞섰을 때 개인이 절대적으로 약자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사실은 공선법은 사실 그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면 사실은 이 조항은 사문화시키거나 뭐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법리 논쟁을 해봐야 되는 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벌이게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에게 승복하는 문화를 더 고취시키고 해야 굉장히 국가 발전이나 국가의 안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법리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이걸 정치적 공방이나 사법 불신이나 사법부 흔들기 쪽으로는 발언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여당 일각에서 재판부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지적한 거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내 반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 좀 전해드렸고요.